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월 6일 밤 11시 3분 지나고 있고요.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봤어요. 일단 가장 핫했던 초전도체가 어떻게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진단 키트로 몰려갈 것이다. 코로나로 몰려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진단 키트는 이미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이게 좀 그래도 과거에 좀 컸던 테마이기 때문에 뭐 반짝하고 끝날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확진자도 점진적으로 뭐 10만 단위 찍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8만 단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확실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테마로 이제 시간에서 돈이 들어갔었던 마스크 관련주들 좀 뽑았는데, 이제 웰크론이 이제 얻어 걸렸죠. 세력은 이미 이걸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칼부림 사태, 그 신림에 이어서 서현역이었나요? 그래서 방검복 테마로 엮어서 다시 올리기도 했었고, 나쁘지 않게 재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규 상장, 요거는 좀 강조를 했죠. 왜냐, 뭐 오를 게 없잖아. 근데 신규 상장, 그리고 뭐 회사도 나쁘지 않고 가볍기도 하고 해볼 만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곡물주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죠. 근데 이거는 지수가 좀 빠지고, 그리고 특히 선물 가격에 영향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온난화에서 보일링, 끓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곡물 이슈는 계속해서, 식량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것만큼 뭐 스윙 중장기나 눌림 하시는 분들,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건 없겠죠. 손절만 이제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등급 하락이, 예전에 위기 때였나요? 골드만삭스 넘어가고, 뭐, 그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피치가 한 번 더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다른 한계도 이제 트리플 A에서 트리플 AA 플러스로 낮출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뭔가 미국장의 조정의 신호탄, 급격한 조정.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완만한 연착륙 조정을 하는 걸로 보이고, 왜? 그 빅테크라든지 미국의 그런 잘 나가는 회사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좀 휘청거리긴 하죠. 그래서 그 신호탄이 지금 연준 의원이나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트리거가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종합지수 나스닥 뭐 이런 것들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괜히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은 대선도 있고 뭐 갖가지 여러 그런 국익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급격한 드라마틱한 시장의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관료가 다 그렇죠. 그리고 안정, 국가를 안정하는 데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를 당연히 지양해야 됩니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정부가 좀 출혈이 나오더라도, 세금이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로 진화를 하는데 택도 안 된다. 등급 하락 이런 것들이. 근데 이미 재료는 노출됐고 시장은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고, 근데 이제 메이저들은 뭐 빼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개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급격한 조정은 아니랬죠. 마지막 남은 신용평가사 한계가 AA 플러스 한 단계 등급 아래를 하면은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지구에서 1등 국가인데, 넘사벽의 1등 국가인데 뭐 그걸 하겠어? 중국도 뭐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격차가 너무 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갖고 노는 수준 정도인데 그나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아시아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곳까지 뭐 그런 걸 따져 본다면은 그 남은 신용평가사 한계가 등급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등급 하락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기 전까지는 뭐 쫄 필요 없다. 다만 그래도 조정은 나온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중장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단타나 스윙도 단기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돌파는 어려울 거고 눌림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 되는 분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은 꼭 이제 해야겠죠. 주도주 매매의 비중을 좀 늘려라. 그만큼 지금 테마 장세도 들어오고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노난 장세거든요. 이런 파도가 칠 때 같이 노를 저으면서 해야지. 너무 이제 고집만 하면 안 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만큼 주식 판의 평균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움 주는, 그리고 또 제로 잘 보는 1% 멘토가에게 이런 거 해주는데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랑 안 보는 사람들 격차가 자꾸 벌어지잖아요. 이제 시장의 평균 뭐야 될까 수준 자체가 평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다 따라와야 돼요. 이제 뭐 돈을 써서 따라오든 무료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시행착오나 돈을 잃거나 벌어가면서 깨닫든 시장의 그런 평균 수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오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그런 것도 미리 손절할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손절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미리 마음 먹고 뭔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결단 내려야겠다 하지 않으면은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뭐 이거 들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통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제 걱정되고 불안되니까 시황이나 이런 것도 자꾸 보게 되고 그게 나쁜 거예요. 사람의 심리상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좀 위험 신호나 그리고 좀 한다는 제로 좀 본다는 사람의 그런 시선을 한번 참고하는 그렇게 하면서 미리 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러한 자세. 정리하자면은 큰 조정은 뭐 좀 높은 상태라서 뭐 하루짜리 뭐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착륙은 조정의 빌미는 작용이 될 것이다. 이제 각자의 스탠스를 정하면 되겠죠. 뭐 조정될 거다는데 되는 갑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런 이제 주도주 매매 비중을 올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자 했는데 몇 개 정도에 잘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금요일 얘기하는 목요일날 조심하자 했었죠. 수요일인가? 하여튼 하루 정도는 급등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그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도는 것도 잘 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좋았죠. 대장이면 대장을 제대로 뽑았습니다. 진입 성향도 잘 한 것 같고. 자, 그럼 종목 같이 한번 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죠. 해제, 길게 뽑았네. 해제. 한번 꺾일만 했어. 초전도체 수급을 다 뺏겼으니까.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 내일 또 뭔가 하나 주고 죽을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태죠. 제가 언제 관종에서 했었죠? 가장 상당히 강조도 했었고 7월 28일 날 얘기했었는데 이제 얼마나 올랐냐? 83% 정도 올랐네. 내일도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근데 더 간다? 월요일 날 갔는데 화요일 또 간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월요일 날 윗꼬리 한번 마지막 시세 한번 쫙 뽑으면서 조정 나오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정말 좀 어렵다기보다 이제 단타로만 당일 매매로만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뭐냐 유니드 BT 플러스 이거 한동훈 대장이라고 보고, 이거 예전에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냐 태평양물산이 대장이 됐죠. 태평양물산 대장이 오파스넷 부대장. 이거 거의 한 5등이나 6등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한동훈이 뭐 출마 안 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얘한테 좋은 거죠. 오른 것도 없고 조정만 나왔기 때문에. 자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먼저 튈 것 같아요. 8% 살짝 올랐다 밀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쌍바닥 나왔죠. 테스나 하이로닉 쌍바닥이었나? 쌍바닥 나왔고 돌리는 상태에서 큰 거 하나 주려나? 테스는 아직 쌍바닥 멀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에서도 너무 많이 밀리지 않고 양봉 마음 만들면서 5일선 붙이는 모습 딱 나오면은 그것도 괜찮죠. 그 다음날 이제 장대봉 올리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대놓고 매수하는 그런 날이 펼쳐질 수도 있고, 속도로 보면은 하이로닉이 좀 빠를 것 같고, 그 다음 유니드 BT고, 그 다음이 테스가 될 것 같다. 자, 뭐 이렇게 관심 종목 다시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8월 6일날 오늘이죠. 오늘 뽑은 건 이렇고, 이제 월요일이나 보통 관종은 1, 2주 정도 봅니다.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시간에서 돈 들어왔고 차트도 신고가에 매물대 하나도 없죠. 뭐 몇 년 뒤인데 의미 없습니다. 이 2016년 들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들고 있으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들고 있으면은 거래량을 뽑아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과도하게 강한 매물대만 아니면 되는 거죠. 시간에 돈 들어왔고 신고가에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고 괜찮죠? 좋습니다. 내일도 아마 얘가 총대를 메고 AI 관련주, 근데 이상하게 기존의 종래 AI 관련주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신선한 좀 폴라리스 오피스 좀 신선한 AI인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 올랐던 AI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강했던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지 혼자 팍 쌌다가 쫙 밀리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코난이나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는 끼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찍 쏘더라도 뭔가 그 안에서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좀 올라가는, 그래서 좀 든든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보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못 잡았다 하면은 그런 것도 순환매로 추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양이죠. 2차전지에서 금양이 다른 건 에코프로 H가 한번 개선의 여지를 줬어요. 이게 에코프로 H나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관련주들 보니까 에코프로가 언제 참 폭락이 나온 날 있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 BM이죠 원래는. 그때 이제 이룸 TNC라고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인가요? 그 일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날 폭락이 나온 거예요. 아래로 민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의 거의 종말이 다가오고, 처음에는 공매도가 이제 2차전지 ETF 그거를 이제 그걸 대량 팔게 되면은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장가 매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밑에 물량을 받쳐준 걸 다 깨버리고 밑으로 내리는 거였는데, 동시다발적인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룸 TNC 나온 그 에코프로 BM 엄청난 물량이 투하가 됐었고, 거기에 2차전지 ETF도 공매도 같이 매도 주문 걸면서 쫙 밀리고, 그 공매도를 친 흔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호가창은 막은 건 없었거든요. 막았다 해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 보일 리가 없죠. 보통 이제 공매도는 업팅 룰이라서 시장가를 못 때립니다. 무조건 호가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반등이 나올 때 저항 부분에 엄청난 물량을 팍 넣는 거죠. 못 뚫게끔. 못 뚫기만 하면은 밑으로 주가는 빠질 거니까.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이제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왔다면, 지금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H가 상한가를 만들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상한가가 나올 만한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센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 깨기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 나올 만 했었고, 투심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가 빠진 상황에 내일도 2차전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아무 2차전지를 사는 게 아니라 끼 좋았던 종목으로만 선별해서, 저는 이제 급량을 좀 보고 있고, 시간에 돈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주도주 세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일 것 같고, 급등주에서는 나노브릭스. 자, 진단 키트에서 나노브릭스가 대장으로 좀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휴마시스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였죠. 증백이라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있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증백이 또 대장질을 하니까, 보통은 증백은 이제 페이스메이커의 형태가 많아서 오르고 반짝 오르고 다음 이제 멀쩡한 미수되고 신용되는 그러한 회사가 대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테마의 그런 흔히 말하는 단물이 거의 다 빠진 상태의 테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중증이면 다시 뭐 중증 위독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거의 감기 수준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치료약들이 잘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 감기 수준인데 이제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진단 키트의 수요, 병원에서나 개인으로나. 왜? 회사는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염된 사람한테 진단 키트 결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수요가 나오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 기대감이 진단 키트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치료제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치료제가 안 올랐다는 거는 뭐 중증도 아닌데 감기 수준인데 약 먹고 좀 쉬면 낫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나도 나름 분석을 한 거죠. 이등주 휴마시스, 괜찮은 차트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3등주 SD 바이오센서,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유입선 지금 종가상 버틴 모습이죠. 양봉 하나 나올 자리고, 그 다음은 시젠. 시젠 다 뚫었긴 했는데, 워낙 모르겠어요. 시젠 SD 둘 다 뭐 비슷비슷해서. 근데 일단 대장은 나노, 휴마. 근데 언제 휴마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노가 그냥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만 하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은 나노브릭스가 뭐 많이 오른다면은 대장질을 할 것 같습니다. 차트 나쁘지 않고. 자, 웰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검복 테마를 엮여서 괜찮은 모습이죠. 신고가도 만들기도 했고, 시간에 다시 돈 들어오면서 이게 반등이 될지, 그러니까 전 고점 3775를 못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뚫고 거량 터지면 쭉쭉 간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죠. 유로메카 로봇주,
로봇주 레인보우가 투심 좀 좋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관종 뽑은 레인보우. 참 생색 엄청 낸다. 그쵸? 자, 다음으로는 SBB 테크. SBB 테크도 좋게 봤었는데 레인보우가 더 좋아서 레인보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토가 심상치 않죠. 특정 가격에서 안 빠지고 좀 버티는 모습에 뭐 20선을 뚫던지 터치를 하든지 뭐 하나 나올 뭐 그러한 세력의 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추적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도주 3개, 급등주 이렇게 해서 관중 뽑아봤고요. 영상 그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날 밤 9시에 시황이랑 눌림, 주도주 눌림 이야기랑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인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눌림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서 지금 눌림 폼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 아카데미를 구독하신 분들에게 대한 애프터 서비스이기도 해요. 눌림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이제 리바이벌 복귀도 하고 그리고 내가 놓쳤던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주식 원리 눌림 매매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AS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눌림 이야기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다들 이제 40대 넘으시고 각자 이제 위치에서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쌓아왔다 해야 되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 매매, 눌림 매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눌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또 그렇잖아요. 2000지가 오를 때는 수급 실종으로 중장기 스윙 종목 다 빠지고 또 2000지 빠지니까 지수 빠지니까 또 다 같이 다 빠지고 미칠 노릇이죠. 저평가를 샀는데 자꾸 저평가가 되고 있어. 저평가인데 주가가 더 저평가가 되고 있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실이 밑에 있는데 정말 이제 뭐 관뚜껑 위에까지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요? 뭐 주식시장이 이런 거고 이거 미국장 가더라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해결책이라고는 종가 베팅밖에 없는 거죠.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오전에 시간 나면은 눌림 매매가 할 수 있지만 오전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남는데 9시부터 뭐 12시 사이 오전이잖아요. 그때 1시간의 시간 나면은 눌림 매매를 하면 되지만 직장 생활하는데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가 베팅 상따 정도로 상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고 종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종배 원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좀 배움에 목마름 있으신 분들은 필히 월요일에 참석해서 얻어가는 거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글로 잘 안 남기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만 이제 하고 왜냐면은 글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뭐 내가 한지도 몰라. 내가 말했는데 1%가 말했는데 1%가 말한지도 몰라. 그런 상황도 펼쳐지고 좀 현타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영상으로 했는데 영상으로 한 거를 옮겨서 뭐 퍼간다 이거는 그 노력이 가상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뭔가 생각의 그런 머리에 떠오른 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편하긴 해요. 글로 쓰면은 이제 초고 쓰고 탈고하고 좀 정성 들여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한다고 정성을 안 들이는 거 아니지만 쓸데없는 있잖아. 맞춤법 이런 거 의미만 전달 잘하면 되지. 그리고 뭐 문장의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뭐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글을 이제 좀 맛있게 만드는 연육하는 작업
그럼 이제 문맥에 맞아떨어지게 하는 거. 영상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시황, 눌림, 종배 이렇게 내일 밤 9시에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끝.